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증하시면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차장님이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한 거짓말하지 걸로 알고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끊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본 부장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죄송합니다. 안 제가 된다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정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해 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지금 말씀하시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네, 검찰 특수본은 오늘 오후 5시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도중 긴급 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면서도 위헌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을 내일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수부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죄송합니다. 자,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증인이고 또 본인도 내란 혐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물어볼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집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계엄군 지휘부에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또 무장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경위는 뭔지 등 김 전 장관에게서 확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 초기부터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의 새벽 갑작스런 출석이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 때문인지 윤 대통령 대신 책임을 떠안으려는 것인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어제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텔레그램 계정이 갑자기 탈퇴한 계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김 전 장관의 새로운 계정이 등록됐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인데 전화기를 바꿔 증거인멸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며 갖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했는데 비상계엄 때 쓰던 전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텔레그램 재가입 시점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휴대폰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압수한 겁니다. 검찰은 교체 경위를 묻고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휴대폰 때문에 애를 먹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명태균 씨 수사에서도 검찰은 명 씨의 휴대폰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녹음, 김영선 좀 해줘라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전화였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나 됐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 전 장관 공간과 집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내란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늦어질수록 늑장 수사, 뒷북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